가자. 네, 오늘의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감독님. 이게 오늘 웃음 네, 나요. 근데 웃음이 웃을 안 나요. 사진은 아닌데. 네, 예. 웃고도 웃고 슬프기도 하고 참 웃기기도 하고 우프지죠. 열받아요. 그렇지만도 우리 네, 예. 티키타카가 또 아, 이런 현실에서도 좀 우리가 웃어야 안 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출몰하지 말라니까 자꾸 출몰을 해. 미치겠어 진짜. 아니 저거 영화 보면서도 졸고 계시던데. 부정선거에 이렇게 네. 참 지금 이 세 분이 누구냐면 이용돈 PD하고요, 전한길 전 강사하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셋인데 셋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자, 그 영화의 포스터 한번 올려주세요. 아, 이슬영호님도 저 인간들 왜 또 나와 이러잖아. 나 미치겠어. 그만 좀 나와.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아, 그러니까 선거가 되든 말든 누가 이기든 말든 또 부정선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미치겠어. 걱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영혼들만 가 있지. 아이고. 저 현실이 여러분, 다람쥐 여러분, 저 윤석열 가는 저 인간 옆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 지금 트리씨님께서 술 먹고 왔다. 술톤이다. 아니. 얼굴이 지금 술톤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저도 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한 표라도 더 모으려고 아니, 다 그랬죠. 악착같이 다녔는데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아, 보십시오. 미치겠어요, 진짜. 야, 저기 전 대통령으로 할 일입니까? 야, 저 이용돈 PD가 저는 완전히 이제 우리 방송계나 이쪽에서 사라질 줄 알았더니 저렇게 살아남는군요. 보면 예? 저분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 영화를 저분하고요, 전환기 씨하고 둘이서 제작 기획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분 예전에 황토팩 논란, 조작방송, 그릭 요거트 여러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방송에서 퇴출 아닌 퇴출을 당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부정선거라는 미끼와 떡밥을 물고 지금 살아나신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이용을 하면서 윤석열이 좋다고 또 거의 네. 같이 갔네요. 저렇게. 그러니까. 가면서 영화 아까 보니까 영화 보시면서 주무시던데. 예? 다른 아, 전체 뭐 영화관에 사람도 없습니다. 저걸 가지고 제가 몇몇 평론가하고 또 제가 아시는 정치 관련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결국은 윤석열이가 믿을 것은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부정선거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세력이 되더라. 약발이 제일 다른 좋더라. 거는 긴가민가 하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흥분해지고 격해지더라. 우리가 지는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에 진다 그러면 그것이 만족도도 좋아지고 결국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다. 선동할 때 국민들이 가장 많이 흥분하더라. 그런 걸로 가서 이제 이렇게 자기 지키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진짜로 무적의 논리예요. 부정선거가. 이겨도 부정선거, 져도 부정선거. 이기면은 더 확실하게 이길 건데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고 부정선거. 무조건 다 부정선거입니다. 저거는. 중국 99명 오키나와 사건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아, 예. 진짜. 그 부정선거는 어떤 양태를 갖고 있냐면 사이비 종교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예. 영역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러니까 가장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논리도 거기에 저희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휴거 기억하시죠? 네. 휴거 때 어떤 일이 그렇죠. 벌어졌냐면 네. 몇 년, 몇 월, 몇 일 우리가 다 들림을 당한다라고 해서 다 그 휴거 믿는 분들이 뭉쳤잖아요. 다 그래서 전부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을 해갖고 경찰들이 에워쌉니다. 근데 그날 우린 뭐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 그런데 그렇죠. 그 목사 뭐 어쨌든 그 사이비 교주가 또 그거를 얘기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오늘 안 됐지만 다음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논리는 또 천만 가지로 다 빠져나올 수 맞아요. 있거든요. 끊임없이 부정선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 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게 이제 무한동력처럼 그 맞습니다. 안에서 돌고 도는데 말씀하신 이 사이비 종교처럼 믿음이 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똘똘 뭉쳐서 흩어지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끝까지 어쨌든 감옥에 가 있어도 앞에서 날
이 사람 내보내라부터 시작해갖고 끊임없이 자기를 지원해주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뭐 온갖 후원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패배도 상관없어. 이 정당 어떻게도 상관없어. 영치금 경쟁 벌일 거예요. 조국은 2억 뭐 조국 부인은 2억인데 나는 아이고. 얼마 올 거야.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선거랑 관련이 아까 선거 안 돌아보는구나. 정당 안 돌아보는구나. 이 땅의 민주주의 안 돌아보는구나. 나와 부인만 살면 된다. 그 사는 길이 죽음의 죽음의 길인지도 길이죠.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살 길을 도모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불나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분이 불나방이네. 지금 이순신 장군을 엿보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을 지금 본인은 백의종군 하겠다. 아, 그걸 왜 해놓고 지금 걷다 써요? 이렇게 아, 백의종군을 하고 진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백의종군이 아니고 국가 국민을 망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이런 안타까운 걸 보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그나마 제가 뭐 품이라는 개념보다도 제발 우리 참 출모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모를 자꾸 해요. 봅니다. 근데 지금 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뭐 사진도 뜨고 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사실 저는 조금 선긋기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은 완전히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그냥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밝혀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대선을 좀 잘 열심히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게 이분이 지금 아, 제가 봐 미치겠어요. 자통당하고 지금 고리를 끊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정강원 목사하고 지금 뭐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제 네. 지난번 이 헌재 결정 이후에 네. 보여준 태도가 뭐냐면 영원 무궁하게 윤석열을 이용을 해서 헌금 장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일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저렇게 이 광화문을 점령을 해서 계속 할 겁니다. 윤 대통령 어게인 윤 하면서 그거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네. 그래 이 길만 내가 살 길이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렇죠. 주요 판매하는 장사 아이템이 그거 두 개인데 그거를 뺏으면 장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장사해야죠. 부정선거론자의 효신 누굽니까? 김어준. 김어준입니다. 맞아요. 김어준이 네, 맞아요.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데이터를 무슨 미국에 있는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 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 교수들 보니까 다 재미교포야. 우리나라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했습니까? 영화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조롱하잖아요. 네, 네. 나한테 좀 와. 내가 가르쳐 줄게. 부정선거 내가 원래 효시야 그러고 계속 방송에서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것만 배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 못된 것만 보였어요. 보이스 피싱 나오고 오늘 그죠? 예. 예. 근데 그래요. 가장 큰 거는 윤석열이하고 전한길 씨하고 PD하고 세 사람 사진 찍은 것을 이렇게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노출됐을 때 어떤 느낌을 줄까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지금 진작에 우리 못했잖아, 총선 때 진짜로. 이종석 보내고 안 했죠. 자기가 나서서 무슨 2,000명 뭐 그거를 또 굳이 유대정원. 사과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의료 R&D 그걸 수강하고.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부산 엑스포 보니까 저는 맞아요. 1년 전부터 부산 엑스포 관계자라든지 부산시 관계자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못 따요 그거 하고 다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혼자만 우리가 엑스포 유치할 수 있다라고 끝까지 했겠습니다. 그것도 부정선거네, 그러면.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맞다. 그것도 맞아. 부정선거다. 부산 엑스포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저 영화를 관람하러 가셨다. 그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네. 세계관은 확장해야 네네. 돼. 너무 좁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이 왜 그걸 딥스들은 세계적인 맞습니다. 딥스들인데.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너무 미치겠어, 적게 진짜. 봤네요. 세계적으로 봐야 돼요. 세계관 그러니까. 확장해야지. 왜 여기 역시, 두 분 네. 대한민국 선거판만 놀아? 미치겠다 진짜. 오늘 예지다는지 괜찮아요. 네, 오늘 잘 나가. 좋아요. 나이스 샷. 저기 아, 이렇게 그 두 번 홈런을 때리셨거든요. 조기 퇴근. 그거 좋네. 조기 퇴근 형님. 조기 싫어요. 그러니까. 조기는 진짜 현실은 참 너무나 그러니까. 참 암울합니다. 저희들 웃고는 있어도 참 미치겠어요 진짜. 슬프기도 하고. 출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상식을
벗어나가 행동을 아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라고 참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런 사람을 당해서 절연을 안 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김문수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선관위에서 답변해야 된다. 부정선거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 대법원에서도 헌재에서도 부정선거론에 대해 가지고 없다는데도 자꾸 저렇게 얘기하면 또 5번 대선 끝나면 또 얼마나 또 요란스럽게 또 선동 정치를 하겠습니까? 맞아요. 부정선거론하고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자기 정치한다고 또 얘기할 겁니다. 부정선거론으로 거구 정당들도 세력을 모을 거고 참. 또 부정선거로 또 같이 거기에 또 세력을 또 더할 거고 네.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선동 정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친윤 지도 체제가 옹립되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참 암울합니다. 저분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짜 형사재판 결과 쉽지는 않잖아요. 예, 다시 구속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사법부는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생각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왜 재련을 못 하는 빨리빨리 겁니까? 진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유, 네. 미치겠어요. 진짜. 사실 어? 그거 그 부정선거 이런 거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계속 이제 어필하시는 분 황교안 후보 계시잖아요. 그럼 그 표는 또 글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아, 이쪽으로 안 황교안까지 오겠네. 하면 나 또 뒷줄 당길 것 같아. 오늘 황교안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만. 네. 그리고 수방사 전 부관이 또 얘기했지 아, 않습니까? 요 얘기 그럼 바로 이어갈까요? 아, 네, 어. 그러면 예. 그 이진우 이분이 전 수방사령관이잖아요. 네, 이분이 네.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6개월 만인가요? 네, 6개월 네, 만에 맞습니다.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맞아요. 네. 입 꾹 그래서 다물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지금 그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지금 재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예요. 죄수의 딜레마. 야. 즉 내란죄는 세 가지잖아요. 네. 그 단계가 내란 수괴죄,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종사. 자, 근데 이 두 개만 하더라도 내란 수괴는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이 내란 종사, 그러니까 수괴와 함께 수괴의 어떤 명을 받아서 네. 실질적으로 내란을 수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김영현이라든지 이진우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내가 그 죄는 무기 아니면 7년 이상의 형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종사죄는 그러면 빼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사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거를 각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영화 볼 진짜 때니까. 열받아요. 그러니까. 예. 영화 팝콘 들고 영화 보면서 맞아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야 부산 엑스포도 그럼. 부정선거야 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장 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저거 꼬라지 보니까 나만 그쵸. 잣됐네. 그렇죠. 나만 잣됐네. 이러고 그렇죠. 저는 이제 입 열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맞아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상계엄에 대해 가지고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첫머리 말에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정권의 안정. 또 두 번째는 뭐죠?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 세 번 계엄할 거다. 그 얘기가 지금 사실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지나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거의 다가 맞아요. 난 틀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그 말을 안 믿었다고요. 또 반박을 했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뭐지? 딱 정인에 써가지고 이준우 씨가 얘기하잖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런 것을 충분히, 와! 이런 것을 한동훈 전 대표는 함께 일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윤석열이란 인간에 대한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기 그러고도 때문에. 남을 인간이다. 그러고 남을 인간이다. 그걸 이걸 알았던 알기 거지.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 그 두 가지를 어느 누구도 당해서 믿어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친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어주지 않은 것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는 그것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 반대의 반대. 반대죠. 이제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준우 사령관이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해. 네. 문구 쓰고 들어가.
자,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는 무엇을 보고 그걸 느꼈을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 장면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요? 송경수 중앙지검장과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잘려지는 과정. 아. 송경수 중앙지검장이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임이잖아요. 네, 근데 네. 송경수 중앙지검장이나 이원석 그 검찰총장은 진짜 일을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뭐 한동훈 못지않게 정말 일 잘하고 어. 이원석 검찰총장도 정말 성과도 많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정말 저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유튜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뭐 연필이니 뭐냐면서 정말 혹독하게 비난했어요. 맞아요. 이현석 검찰총장도 예, 예. 그렇고 송경수. 그런데 돌이켜보면 송경수 중앙지검장이 왜 잘렸나? 진짜 친했대요. 윤 대통령하고. 형님 할 수 있는 사이였답니다. 전화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형수님 이번에 제가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형수님도 보호할 수 있어요. 저 소환하겠습니다. 한순간 그냥 칼로 야. 날라갔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끝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잘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네. 아니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사실 버텼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튜브들이 완전히 무슨 진짜 무능하고 뭐 자기 챙기고 무슨 연필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잘려버렸거든요. 네,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원석, 송경수, 이창수, 자기 이렇게 쭉 사실은 친윤 라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꼈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맡기면 딱딱딱딱 쳐내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치고 저렇게 잘라버리는 광경이 지금의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 다람쥐 오누님이 네. 저 회원님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극장에서 보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군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군인 가족들은요. 군인 가족들은 또 그러니까요. 어떻겠고 네. 맞습니다. 얼마나 자기한테 충성하는 군인들한테 얼마나 비겁한 행동합니까? 저는 담담하거든요. 그렇죠. 가족들은 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가족들은 연금 생각하고 버텨요. 맞아요. 군인 가족이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얼마나 이사도 많이 당하고 맞아요. 아이들도 아빠 또 이사해야 돼? 맞아요. 그렇죠. 계속 이사를 해야 되고 사실 물론 장군까지 간 사람도 있고 대령급도 있지만 진짜 그걸 견디는 건 연금이에요. 맞아요. 연금인데 연금 다 날라가요. 다 날아가요. 근데 맞아요. 다 날라가는 연금만이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비 누가 돼야 됩니까? 아이고, 가족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도. 진짜 큰일이에요. 왜 보면은. 저런 사람한테 네. 윤 의회인이 왜 먹혀들지요? 진짜 보면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윤 의회인이 왜 먹혀들지인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아마 그쪽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그래도 저렇게 수방사 전 부관이 윤사령관에게 2번, 3번 견함하면 된다고 하는 저런 말하는 저런 사람한테 왜 윤 의회인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최근에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성향상 포기하지 않을 뿐이라 그랬어요. 구수한 거 봐요. 네. 포기 안 해. 포기 절대로 안 절대 안 해. 하고요. 구수했잖아요. 맞아요. 구수.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념이다. 지금은 생각해보면 무서워요.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이야. 이게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되거나 이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끝까지 조지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막 이게 검사에는 탁월하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는 정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더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아까 듭니다. 조기 말씀하셨을 때 조구가 떠올랐거든요. 조구? 싹 속았습니다. 확실히 막 언제 나 나왔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조기 말씀하시자마자 나올 것 같은 등장할 것 같은. 미치겠어요. 하여튼 자, 인간 윤석열이 나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저도요.